반도체 소자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109페이지 3.3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Carrier Concentration을 오늘 계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에너지 밴드 티어리를 조금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요 반도체로서 많은 반도체 중에서 갈륨 아르세나이드, 그 다음에 실리콘, 저메늄에 대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소개받았어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란 K 에너지, 이게 에너지고 이게 K였죠. EK 릴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전자가 크리스탈 내에서 운동을 할 적에 갖는 에너지와 K 사이의 관계 그래프입니다. 관계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주요한 사실은 뭔가면은 다이아몬드 라티스의 그 크리스탈 구조 내에서 전자가 운동을 할 적에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와 K 사이의 관계는 모든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그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금지된 에너지 대역이 있다. 이 금지된 대역을 Forbidden Band라고 불렀고, 이 Forbidden Band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허용된 에너지 밴드가 있고 밑에 또 허용된 에너지 밴드가 있었다. 이 밑에 밴드를 우리가 밸런스 밴드라고 불렀고 위에 밴드를 컨덕션 밴드라고 불렀다. 그죠? Forbidden band의 이 간격을 우리가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불렀고, 에너지 밴드 갭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이 어딘지,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점이 어느 지점인지 를 알아야만 밴드 갭이라는 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을 살펴봤더니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감마 포인트에 미니멈을 갖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실리콘의 경우에는 100 디렉션으로 한 80% 되는 지점에 여기에 최저점을 갖는다는 걸 알았고, 저메늄 같은 경우에는 111 디렉션, 우리가 L 포인트라 그러죠. L 포인트의 컨덕션 밴드가 미니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미컨덕터를 반도체, 이런 갈륨 아르세나이드, 실리콘, 저메늄, 도체냐 부도체냐를 분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일종의 부도체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밴드 갭이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점과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이 통상적인 인슐레이터에 비해서 가깝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를 쉽게 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이 갈륨 아르세나이드나 실리콘이나 저메늄은 도체와 같이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캐리어, 즉 일렉트론과 호우를 내놓을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부터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세미컨덕터가 갈륨 아르세나이드나 실리콘이나 이런 저메늄이 전기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아랫밴드까지 전자가 꽉 차고 있다 그랬죠? 꽉 채워져 가지고 여기까지 전자가 꽉 채워져 있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없어요. 그죠?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따라서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어서, 캐리어가 없어서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부도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밸런스 밴드는 에 있는 모든 에너지 레벨, 에너지 스테이트는 전자에 의해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죠. 빈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전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전공도 제로개, 전자도
제로 개입니다. 따라서 퍼펙트한 부도체예요. 온도가 조금씩 상승이 돼가지고 룸 템퍼러처 300도 K가 되게 되면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컨덕션 밴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이때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하나가 생기면 여기에 빈자리가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빈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 빈자리를 우리가 전공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항상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3.3절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어진 온도 T에서 가령 룸 템퍼러처 300도 K에서 여기 컨덕션 밴드에 여기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는 것을 계산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토픽입니다.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야만 계산을 해야만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캐리어의 개수가 나오니까 그 개수를 알아야만 우리가 커런트, 전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커런트를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첫째, 세제곱센티미터당 전자가 여기에 몇 개가 있을까? 를 계산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게 됐을 적에 이 전자가 이제 휩쓸려서 전기의 전도에 기여를 할 텐데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일까?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뭘까요? 전자의 모빌리티예요. 이동도. 그죠? 우리가 전자의 모빌리티,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가 있을까를 알아야만 우리가 커런트,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작업으로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몇 개가 있을까를 카운트하는 것이 오늘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컨셉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을 다시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일렉트론이 몇 개가 있는가를 카운트를 하려면 사실 여기에 지금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 스테이트.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릴 적에 여기를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그렸죠? 여기에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EC,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점을 EV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쭉 이렇게 있고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가 쭉 이렇게 있는 거죠. 촘촘하게. 그래서 밴드 다발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배웠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를 카운트를 하려면 여기에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점유 되어 있다면 에너지 레벨에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는 우리가 일반 물리나 화학에서 배웠듯이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요? 파울리의 베타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스핀업, 스핀다운 두 개씩 들어가요. 그러면 주어진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점유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점유된 전자를 쭉 다 합친다면 전체의 전자의 개수가 계산이 되겠죠. 되겠어요?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는가? 여기 에너지 레벨에 만약에 온도가 0도 K다. 그러면 전자가 여기까지만 찰 것이에요. 그런데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뛰어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에너지 레벨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률적으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레벨을 자리 잡고 전자가 있을지 하는 건 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전자를 전부 카운트하려면 각 에너지 레벨이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확률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레벨에
분포를 우리가 안다면 그 확률과 분포를 곱해가지고 얘를 전부 서메이션을 하면 합치게 되면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는지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이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확률이 뭐냐, 얼마냐 하는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책에, 여러분 교과서에 3.3.1절입니다. 3.3.1절에 Fermi-Dirac Statistics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포미와 디락의 Fermi-Dirac Statistics 그럽니다. Fermi-Dirac Statistics. 물리학자 중에서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 페르미라고 알고 있는 그 포미와 디락의 통계역학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도한 그 바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 우리가 지금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여기 지금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촘촘하게 이렇게 에너지 레벨들이 밴드 다발을 이루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에너지 레벨들이 촘촘하게 다발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가 우리가 forbidden 밴드 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뭔가 하면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 E라는 에너지, 이게 지금 여기가 에너지 축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 축이죠.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 여기든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점유될 확률은 다음과 같은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포미-디락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입니다. 생긴 모양을 보면 E-EF over KT분의 1, 이걸 갖다가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야 그래요.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 생긴 모양을 잘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여기서 EF를 Fermi 다 있을까요? Fermi 에너지 레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Fermi 에너지 혹은 Fermi 에너지 레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 것 같으면은 어떤 에너지 레벨,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의 의미가 이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가 뭐예요? 에너지 스테이트 E가 전자에 의해 점유될 확률을 이야기해줘요. 에너지 스테이트 E가, 어떤 E라는 에너지 레벨이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occupy라고 그러죠. 우리가 occupy 될 확률을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 그러고, 이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에너지 레벨 E와
포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를 KT로 나눠가지고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1 더하기 분의 1인 펑션이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니까 당연히 확률이니까 F는 뭐가 될까요? F는 확률이니까 뭐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확률 함수니까. 얘를 포미드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좀 더 나이스하고 깨끗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같으면은 이런 펑션이죠. 이걸 갖다가 Fermi-Dirac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지워도 되겠네. Fermi-Dirac Distribution Function. 온도 T에서 에너지 스테이트, 특정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떤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에너지 레벨이 를 E라 그러면 이 에너지 레벨이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확률입니다. 점유될 확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유도하느냐? 우리는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포미와 디락이 유도해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냥 받아 쓰기만 하십시다. 이게 여러분 식이 3-10식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 책 3-10식입니다. 이 그림을 이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재밌어요.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축. 오케이? 이게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F예요. 그죠?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펑션을 보게 되면 EF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EF가 뭐라 그랬었죠? Fermi 에너지 레벨이라고 했어요. Fermi 에너지 레벨, Fermi 에너지 레벨. Fermi 에너지 레벨의 물리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Fermi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있다. 에너지 레벨이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축이 에너지 레벨 축이니까 어딘가 있다. Somewhere 여기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EF다. Fermi 에너지 레벨이다. 라고 치면은 우선 절대온도 0도 K에서 생각해 보세요. T 이퀄 0에서 T 이퀄 0에서 여기를 보게 되면 T 이퀄 0에서 요거 분모가 뭐가 돼요? 0도 K면 0이죠? 0. 그죠? 그래서 여기 쓸까요, 선생님이? T 이퀄 0에서 0도 K에서 만약에 E가 EF보다 작다. 네? 그러면 E가 EF보다 작다. 그러면 이 펑션에서 여기 분자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음수. 분모는 뭐예요? 0이죠? 음수를 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무한대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죠? 0이죠? 0 더하기 1은 1. 1분의 1은 1.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포미 디락 펑션은 뭐가 돼요? 1이 돼요. probability가. 분명합니까?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EF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EF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EF보다 작으면 포미 펑션이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1이 돼요. 1. 그죠? 1. 확률이 1. 그 다음에 만약에 2가 EF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분자가 양수가 되죠? 양수인 분자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1은 뭐예요? 역시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1은 뭐예요? 0으로 가죠. 따라서 f 펑션은 뭐로 가요?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을 그리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abruptly 떨어져서 커브가 어떤 커브가 된다는 얘기. 이런 커브 이렇게 돼요. 맞죠? 언제? t equal 0k 일 때 절대 온도 0도 k에서. 아하,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가 꽤 reasonable해요. some 어떤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그걸 포미 에너지 레벨이라고 불러요. 포미 에너지 레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미 에너지 레벨보다 낮은 에너지 레벨, 포미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레벨을 낮은 에너지 레벨들이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확률이 1이고 이 에너지 레벨, 포미 에너지 레벨보다 높은 에너지 레벨은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확률이 제로다.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설명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포미 에너지 레벨이 어딘가 썸웨어 여기인가 있다고 치면 나중에 더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 있다고 치면 이거보다 낮은 에너지 레벨은 이 에너지 레벨들은 반드시 전자에 의해서 점유가 돼가지고 꽉 차버리고 이거보다 높은 에너지 레벨 여기 얘네들은 전자가 점유되지 않아가지고 전자가 완전히 비어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포미와 디락이 가르쳐주는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t equal 0일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여러분 직접 유도해 보진 않았지만 꽤 친숙해지고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온도가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다. T가 상승을 했다. 뭐 한 50도 K 됐다 그럴까요? 50도 K. 조금 상승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E가 EF보다 만약에 적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음수죠. 음수가 되는데 음수를 KT 이제는 KT가 0이 아니고 어떤 썸 넘버로 나누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될까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00 이런 걸 200은 너무 크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4 이런 꼴에 요 계산을 한 거가 되니까 1 더하기 0.000 3의 역수가 되니까 1보다는 조금 작아지겠죠. 그죠? 조금 작아져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게 만약에 에너지 축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분자 값이 커지니까 보세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분자값 나누기 KT인데
이 분자값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지는 거죠. 그죠? 커지는 거래요. 커지는 거니까 이게 보다 더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probability 펑션이 1 더하기 0분의 1이니까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probability가 1이고 그거보다 폼 에너지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이게 1.0000001 더하기 0.0000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0.999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펑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커브가 된다는 얘기죠. EF에 근접해서는 probability가 1이 아니고 0.99, 0.98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그죠? E하고 EF가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익스포넨셜 0이죠. 0.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하 커브가 이런 커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분의 1을 관통을 하고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커브가 이렇게 되는 이런 커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로 가면 갈수록 프로빌리티가 1로 되고 EF에 가까워지면 이제 0.987 뭐 6 뭐 해가지고 0.5를 딱 치는 이런 펑션이 될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EF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양수가 되죠. 양수의 K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EF부터 보다 멀리 떨어진 이 부분에서는 이게 분자가 굉장히 큰 수니까 익스포넨셜 무한대를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프로버빌리티가 0이 될 텐데 만약에 E하고 EF가 가까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썸 넘버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를 썸 넘버가 나올 거고 이거를 0.0269 나오니까 꽤 리즈너블한 유한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익스포넨셜 뭐 얼마. 그죠? 분의 1. 그러니까 좀 0은 아니지만 어떤 썸 넘버가 나오겠죠.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EF에서 멀어지면 0을 향해서 가는 이런 커브가 되겠죠. 그죠? 온도가 더 올라갔어요. 온도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뭐 상온이 됐다고 칩시다. 300도 K가 됐어요. 그럼 이제 분모값이 커진 거죠. 여기서 분모값이. 그죠? 분모값이 커지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에서 분모값이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프로버빌리티가 더 1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커브가 이런 커브가 될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커브가 되고 이런 커브가 돼요. 이게 T 이퀄 T2의 경우고 그 다음에 요게 T 이퀄 T1의 경우지. 그죠? 그래서 커브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이렇게 2분의 1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들어눕게 되죠. 그죠? 다음 커브는 가령 그러면 커브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죠. 이게 T 이퀄 T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온도가 절대 온도 0도이면 커브가 어브럽트하게 떨어지는 펑션인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점점 이런 커브를 그리다 이런 커브를 그리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커브를 그려요. 그게 뭡니까? 폴미 에너지를 기준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 위의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점유할 확률이 이제는 0이 아니고
이렇게 엄연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설명해줘요. 만약에 포미 레벨이 여긴가 어딘가 있다고 치면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이 포미 에너지 레벨 EF 밑에 있는 에너지 레벨까지만 전자가 꽉 차고 여기는 전자가 전혀 점유를 안 해요. 프로버빌리티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위에 포미 레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위에 있는 에너지 레벨, 이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점유될 확률이 점점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확률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죠. 올라갈수록 프로버빌리티는 작아져요. 여기가 가장 높아지죠. 그죠? 네. 프로버빌리티가 이런 펑션이에요. 이런 펑션.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물리적인 현상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매우 좋은 펑션입니다. 이런 펑션을 뭐라고 불러요? 포미-디락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좀 더 이쁘게 잘 되어 있는 커브를 책에 있는 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그려줄게요.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110페이지에 3-14도입니다. 3-14도. 3-14도. 그죠? 3-14도. 선생님이 그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죠. 어떤 에너지 레벨, 포미 에너지 레벨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probability가 이거보다 낮은 데는 absolutely occupy 한다. 절대적으로 occupy 한다. 그래서 probability가 1이죠. 절대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 그 에너지 레벨은 절대 일렉트론이 점유한다. 예외 없이 probability 1이에요. EF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에너지 레벨, 여기에는 절대 에너지가 그 에너지 레벨을 점유할 수 절대 없다. probability가 제로예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올라가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미 에너지 레벨보다 높은 에너지 레벨, 이 에너지 레벨을 전자가 점유할 확률이 이만큼이었다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포미 에너지 레벨보다 낮은 에너지 레벨을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절대적으로 전자가 점유를 할 확률이 1이었는데 얘가 점점 1이 아니고 0.9, 0.8, 0.7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점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됐죠? 오케이. 질문 없죠?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공부했습니다. 자,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했으니까 이제 뭘 한 거예요? 어떤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점유할, 전자가 occupy 될 확률이 나온 거예요. 확률. 그죠? 확률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컨덕션 밴드 H, 여기가 밸런스 밴드 H. 그리고 보세요. 선생님이 그림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촘촘하게 그리지 않을게요.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레벨들이 촘촘하게 밴드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 이렇게 놓여 있다. 돋보기로 봤더니 이렇게 에너지 레벨들이 촘촘히 놓여 있더라. 그러면 요 위에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점유되어 있네요. 한 개만 있네요. 여기는 점유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위에 레벨에 있네요. 여기에 점유되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점유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에너지 레벨들 여기서부터 위까지 쭉 합쳐가면 되겠죠? 그죠? 각 에너지 레벨들에 대해서 각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점유할 확률을 가지고 점유되어 있는지를 카운트해서 점유되어 있네? 이거 점유되어 있지 않네? 점유되어 있네? 이러면서 얘를 다 합치면 되겠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전자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려면 summation E 이퀄 EC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쭉 여기에 대해서 점유된 에너지 레벨의 개수를 합치면 될 거예요. 맞나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EC서부터 무한대까지 전자에 의해서 점유된, 지울게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다 지워버립시다. 전자에 의해 점유된 에너지 스테이트 를 전부 쭉 다 합치면 될 거예요. 그렇죠? 다 합치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돋보기로 이렇게 봤더니 에너지 레벨들이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이 등비급수라고 그러네. 등비급수. 여기서부터 여기는 첫 번째 레벨은 간격이 요만큼이었다가 그 다음 레벨이 2배, 그 다음 레벨은 9배, 그 다음 레벨은 뭐 16배, 뭐 이런 간격으로 에너지 레벨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이 에너지 레벨의 분포가 균일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떤 펑션에 의해서, 어떤 약속에 의해서 분포를 한다면 이 에너지 레벨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에너지 레벨의 분포에다가 각각의 에너지 레벨의 전자가 점유할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합쳐야 될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레벨의 분포가 임의적이라면, 에너지 레벨의 분포가 임의적이다면 엔젤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엔젤을 summation E에서 EC 그래서 무한대까지 서메이션을 하는데 에너지 레벨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예, 에너지 레벨의 분포를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균일하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비급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에너지 레벨의 제곱에 비례하는, 제곱이라는 얘기 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촘촘해지는 거죠. 뭐 스퀘어 루트에 비례할 수도 있고, 리니어한 게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펑션을 띈다면 그 펑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점유할 확률, 금방 배운 포미드락 함수를 곱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해주면 전체 일렉트론의 개수가 아마 카운트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에너지 레벨이
촘촘히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서메이션은 뭐로 바뀔까요? 인테그랄로 바뀌겠죠. EC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E의 FE의 D 이렇게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NE를 여기서 얘기하는 이 NE를 얘가 뭐라 그래요? NE를 density of states라고 불러요. 우리가 DOS라고 불러요. density of states. FE는 뭐예요? 얘는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Fermi-Dirac 펑션이죠. Fermi-Dirac distribution 펑션이죠. 오케이? 얘는 뭐라고 불러요? Fermi-Dirac distribution 펑션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스텝으로 언급한 게 뭔가면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여기에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의 디스트리뷰션 펑션 얘네들이 어떤 분포로 있을까? 하는 것이 density of states고 그 density of states에다가 포미 펑션을 곱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해줘야만 토탈 일렉트론의 개수 여기서 단위가 뭐가 될까요? 토탈 일렉트론의 개수는 얘는 뭐예요? 단위가 몇 개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개 퍼 세제곱센티미터. NE, density of states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몇 개 퍼 세제곱센티미터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단위 에너지에 대해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N이라는 것이 단위 최적당 에너지 레벨 E와 E 사이에 E 플러스 D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레벨의 density예요. 다시 한번 쓸까요? 여기다가 자, density of states NE의 의미가 뭐예요? 에너지 스테이트 E와 E 플러스 DE 미소 에너지 DE 사이에 에너지 스테이트의 최적당 밀도예요.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된다고요? 개 퍼 세제곱센티미터 EV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해 놓은 선생님이 식을 하나 깨끗하게 써줄게요. 써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절대 온도 T에서 온도 T에서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 이게 뭐예요? 화학에서 얘기하면 이게 뭐죠? 전개 전도에 기여를 하려면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아이오나이즈드 된 일렉트론이죠. 전자의 총량이죠. 총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 퍼 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요 N을 뭐라 그랬어요? density of states라 그랬어요. density of states. F는 뭐예요? Fermi-Dirac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그죠?
오케이.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density of states가 뭐예요? 온도 T에서 에너지 스테이트 E와 D 사이에 E와 E 플러스 D 사이에 에너지 스테이트의 분포 밀도죠. 그죠? 사이에. 단위는 센티미터, 개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뭘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우리가 지금 이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이 몇 개인가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하려면 포미드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아니까 이제 density of states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density of states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density of states를 계산해야겠다. 그죠? 얘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나올까? 이제 이게 다음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ensity of states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P제로 B제로는 뭐죠? B제로 이게 뭐예요? B제로가 이 그림에서 얘기를 하면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 레벨들을 자리 잡고 있으면 여기 빈자리가 생기죠? 빈자리. 여기 빈자리의 개수죠. 비어있는 자리의 개수. 밸런스 밴드에 있는 빈자리의 개수. 빈자리란 건 뭐예요? 주어진 에너지 레벨이 전자가 점유하지 않는 거죠. 그게 빈자리니까. 아하. 전공의 개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를 써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될까요? 아하. 저 밑에서부터 모든 에너지 레벨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밸런스 밴드의 꼭대기 되는 점까지 EV까지 에너지 레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포를 내가 안다면 그 에너지 레벨들이 전자에 의해서 점유되지 않을 확률이니까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1을 뺀 거. 그죠? 이래서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빼면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이거의 의미는 어떤 에너지 레벨이 어떤 에너지 레벨 E가 전자에 의해 점유되지 않을 확률이죠. 맞죠? 그러니까 1-FE를
이거에 대해 에너지 스테이트의 분포에다가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EV까지 쭉 다 서메이션을 하면 전공의 농도가 나오겠죠. 그죠? 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 식은 여러분 책 3-12식이고 요거는 여러분 책에 3-17식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Intrinsic semiconductor, intrinsic semiconductor. 여기가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고 여기가 너무 크게 그리지 맙시다. 세 개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점이에요.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위치를 할까요? 페르미 레벨이 여러분은 아마도 컨덕션 밴드 엣지와 밸런스 밴드 엣지 사이에 어딘가 썸웨어에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라는 레벨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들죠. 왜 그런가 하면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밑에는 전자가 꽉 차야 되고 이거보다 위에는 전자가 하나도 차서는 안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위의 레벨은 다 비어 있고 여기는 다 차고 절대온도 0도 K에서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상승이 되면은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높은 지역과 지역의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존재를 하게 되고 또 이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을 확률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 역시 가운데에 있어야 될 텐데 정 가운데에 있을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페르미 레벨이 이 중에 어디 있어야 돼요? 페르미 레벨이 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EF 페르미 레벨이 왜 정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정 가운데 있어야만 이거를 이걸 지금 에너지 축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포미 펑션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낮으면 0이 돼야 되고 커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probability가 1이고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커브죠. 그죠? 여기가 probability가 1이고 절대적 sorry.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하는데 막 엉터리고. 아이고. 그러면 probability 펑션이 이거보다 높으면 0이 돼야 되고 낮아지면은 1이 돼야 되니까 커브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probability가 1, 여기가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온도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생겼다. 여기 전공이 몇 개 생겼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전자가 점유될 확률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에너지 레벨에 여기에 생겨야 되고 또 전자가 없을 확률이 0.5, 0.9, 뭐 0.8로 이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생긴 전자의 개수와 여기에 생긴 전공의 개수가 같으려면 여기 프로버빌리티와 점유되지 않을 프로버빌리티가 똑같아야 되겠죠. 대칭이 돼야만 여기에 전자의 개수랑 여기 전공의 개수가 같겠죠. 그러려면 포밀 레벨이 가운데 놓이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포밀 레벨이 정 가운데 놓입니다.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오케이? N-타입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N-타입 세미컨덕터의 경우 포밀 레벨이 어디 놓여야 되겠어요? N-타입 세미컨덕터는 뭐예요?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많이 있고 밸런스 밴드엔 전공이 같은 양이 아니죠. 몇 개 없는 거예요. 한 3개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많고 여기 적고 그러려면 여기 많으려면 여기 에너지 레벨들이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확률이 커야 되고 여기에 전공이 조금밖에 없으려면 여기 에너지 레벨들이 비워질 확률이 적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위로 올라가서 줘야만 여기에 프로버빌리티가 생기고 여기는 프로버빌리티가 여전히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타입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포밀 레벨이 밴드갭 중앙보다 위에 있습니다. 오케이? 위에 있어요. 이게 N-타입 세미컨덕터의 모습이에요. P-타입 세미컨덕터는 어떨까요? 포밀 레벨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 밑에 있어야만 여기에 전공들이 많고 여기는 컨덕션 밴드 전자가 별로 없고 이게 P타입이잖아요. 그죠? 이게 P타입. 그러려면 여기에 전공들이 많고 여기 전자가 적으려면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커브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밑으로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밑으로. 그죠? 밑으로 끌어내리려면 여기 포밀 레벨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밑에 내려와야 됩니다. 자, 지금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N-타입 세미컨덕터 포밀 레벨이 어디 있어요? 컨덕션 밴드 엣지의 부근에 있고 P-타입 세미컨덕터는 밸런스 밴드 엣지의 부근에 P-타입 포밀 레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책 3-15도에 나와 있습니다. 3-피겨 3-15도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도면을 학생들 보기 좋게 캡처를 미리 해놨습니다. 볼 것 같으면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여기가 컨덕션 밴드 엣지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 엣지인데 요거와 밴드 갭의 정중앙에 여기에 포밀 레벨이 놓여야만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 또 여기에 전공이 비일 확률이 같아져 가지고 대칭이 돼서 전자의 개수와 전공의 개수가 똑같이 이 책 저자에 의하면 4개, 4개씩 그려놨네요. 같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포밀 레벨이 정중앙에 있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트린직 세미컨덕터고,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포밀 레벨을 사람들이 보통 EI라고 표시합니다. EI.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니까 EI라고 씁니다. 한편 N-타입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위로 평행이동해서 끌고 올라가야만 포밀 레벨이 이쯤 돼야만 여기에 프로버빌리티가 크고 여기는 프로버빌리티가 짙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자가 많이 생기죠. 전공은 덜 생기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 책 저자는 전공을 2개 딸랑 그려놓고 전자는 많이 그려놨어요. 유사한 방식으로 P-타입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포밀 레벨이 밴드 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습니다. 밑에. 됐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책의 그림 3-15도죠. 됐어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density of states라는 걸 계산하는 게 급선무죠. 그걸 해야만 electron concentration, hole concentration이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